3장 놓아줌의 미학. 토요일 오후 2시. 은정 씨는 박 선생이 알려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장자철학 공부 모임. 정말 이런 모임이 있을까 싶었는데 카페 안쪽 모임방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은정 씨. 박 선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는 조금 어색했어요. 이런 모임에 참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은정 씨예요. 고3 아드님 어머니시고요.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정 씨 또래의 엄마들도 있고 젊은 직장인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중2 딸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김민수입니다.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박 선생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은정 씨를 위해서 무의자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의자연이요? 네, 장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죠. 특히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박 선생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 무의가 뭔지 아세요? 수진 씨가 손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정확히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정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박 선생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데 사람이 뭘 해줘야 할까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죠. 하지만 나무를 잡아당겨서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나무가 죽죠. 은정 씨는 뭔가 번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해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무불의, 무의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가 질문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요. 박 선생은 물이 담긴 컵을 들어 보였어요. 물을 보세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뚫어요. 어떻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요. 은정 씨는 지난주 민준이와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학원을 강제로 보내려 했을 때 민준이가 얼마나 반발했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수진 씨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무의가 방임은 아니거든요. 방임이 아니라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지만 강둑이 있어야 제대로 흘러가죠. 부모는 그 강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둑. 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방향은 제시해주는 거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은정 씨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공부하라고 매일 잔소리하는 대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장 욕구를 믿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은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의자연. 놓아주되 방임은 아니고. 강둑 역할. 그런데 정말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거실 바닥에 책들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웬일이야? 방에서 안 하고? 아, 엄마. 방이 좀 답답해서요. 여기가 더 집중이 잘 되네요.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서 공부하면 집중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박 선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럼 여기서 해.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수선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편한 곳에서 하는 게 좋지. 그리고 은정 씨는 부엌으로 가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뭐 필요한 거 없어? 물 가져다 줄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중간에 쉬어라며 계속 들락날락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뒀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더니 다시 앉아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오, 스스로 휴식을 취하네. 은정 씨는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자기가 쉬어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정아, 잘 지내지?
민준이는 어때? 네, 잘 지내요. 지금도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평소에 방에서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거실이 더 집중된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잘했네.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맞아. 어머니? 은정아, 너 혹시 요즘 뭔가 깨달은 게 있나? 은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다르더라.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여. 사실, 장자철학 공부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자? 그거 좋다. 나도 젊을 때 읽어봤는데 참 좋은 말이 많더라. 정말요? 그래. 특히 아이 키울 때 도움이 많이 됐어. 무의자연이라고 자연스럽게 두는 게 제일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은정아, 너는 참 좋은 엄마야. 근데 가끔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간섭했죠?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하지만 사랑도 때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 은정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처럼 되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가 되잖아. 물처럼.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 그 안에 자라는 힘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 씨는 민준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 이게 무의자연이구나. 은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민준이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했었다는 걸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민준이만의 리듬이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난 월요일 아침, 은정 씨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어요. 아, 큰일이다. 민준이 깨워야 하는데. 하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한번 놔둬보자. 평소 같았으면 벌써 민준이 방에 들어가서 깨웠을 텐데 오늘은 참았어요. 7시가 되자 민준이 방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화장실 가는 소리, 세면하는 소리. 스스로 일어났네. 은정 씨는 신기했어요. 은정 씨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간단하게요. 복잡한 반찬 대신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씻고 나와서 인사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컨디션 좋아? 네, 어제 일찍 잤더니 개운해요. 그래? 다행이다.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자라고 했잖아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다행이다라고만 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뭔가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정 씨는 뜨끔했어요. 그게 나쁘게 느껴져?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은정 씨는 뭉클했어요. 민준아. 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이 간섭했구나 싶어서.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고마워, 민준아.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볼게.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고마워요. 그리고 저 오늘부터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게요. 정말? 네, 제가 해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로 민준이는 매일 스스로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방 정리도 하고 빨래도 개서 넣고 은정 씨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토요일 오후 다시 장자철학 모임. 은정 씨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무의자연 실천해 보시니까 박 선생의 질문에 은정 씨는 신나서 대답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네요. 수진 씨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늦잠 자면 어떡하지?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놔뒀더니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한 무의무불이에요.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라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박 선생은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어요. 저 나무가 누가 시켜서 자라나요? 스스로 자라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이 안에 이미 자라는 힘이 있었구나. 맞아요. 부모는 그 힘을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놔둬도 될까요? 젊은 직장인 민수 씨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무의가 방임은 아니라고 했죠? 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강둑을 만들어줘야 해요. 기본적인 틀은 제시하되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은정 씨가 손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공부 시간은 정해주되 어떻게 공부할지는 아이가 정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진로 방향은 함께 의논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에게 맡기는 거고요. 아, 그런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 일주일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전쟁 같았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아침이 됐어요. 민준이도 훨씬 밝아졌고 자기도 스트레스가 줄었고.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이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어? 정말? 부엌에 가보니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상이 있었어요. 민준아, 언제 이런 걸? 엄마가 매일 해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요즘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어져요. 그 순간 은정 씨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잡아두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은정 씨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무의자연.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민준이를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구나. 앞으로도 민준이를 믿고 기다려보자. 그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은정 씨의 놀라운 변화를 보셨나요? 단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자의 무의자연.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에게 해라라는 말 대신 내가 정해봐라고 말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정 씨가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됩니다. 민준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은정 씨는 이번에도 무의자연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